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깻잎쌈을 먹다가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70대 할머니께서 깻잎 많이 먹으면 안 된다면서 우리 옆집 할머니가 깻잎 때문에 병원에 실려갔다던데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설마 깻잎이 뭐 어때서? 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냉장고에 깻잎 한 봉지 들어있지 않나요? 고기 먹을 때, 쌈 싸 먹을 때 또는 깻잎 장아찌 반찬으로 매일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깻잎을 특정 음식과 함께 먹고 혈관이 꽉 막혀서 신장이 망가졌다는 실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분들 중에 깻잎 장아찌를 매일 드시는 분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깻잎을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매일 깻잎 장아찌를 드시다가 혈압이 급상승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시중에서 파는 깻잎 중 일부는 기준치의 무려 100배가 넘는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려고 먹는 깻잎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깻잎을 제대로만 먹으면 이보다 더 좋은 천연 치료제가 없어요. 실제로 일본의 한 의학연구소에서는 한국인들이 왜 위암 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그 비밀이 바로 깻잎에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향긋하고 쌉싸름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깻잎, 식탁의 명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깻잎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식재료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외국에서는 주로 약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깻잎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정말 놀라운 효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깻잎에는 피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속 암세포만을 골라서 제거해주는 천연 항암제 역할을 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깻잎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깻잎의 기적같은 3가지 효능과 깻잎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 그리고 깻잎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깻잎의 3가지 놀라운 효능. 첫 번째, 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마이너스 우유보다 2배 강력한 칼슘의 힘. 여러분, 작년에 제 어머니께서 계단에서 살짝 넘어지셨는데 손목 골절이 되셨어요.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니 골감소증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앞으로 칼슘이 많은 음식을 드셔야 해요라고 하시면서 우유를 많이 드시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많은 분들이 깻잎을 꾸준히 먹으면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깻잎을 하루에 5장 정도씩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뼈를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제가 농촌에 사시는 82세 할머니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평생 텃밭에서 기른 깻잎을 매일 고기쌈으로 드셨는데 80세가 넘었는데도 골밀도가 50대 수준이더라고요. 깻잎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병원에서 뼈가 너무 튼튼하다고 놀라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성인 기준으로 30대가 되면 골밀도가 최대치로 강해지다가 50대가 되면서부터 골밀도가 점점 약해지고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감소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실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의 22.4%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골절이 한번 일어나면 1년 내 사망률이 2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깻잎이 우유보다 칼슘량이 2배나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깻잎 백지에는 무려 24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유 100ml의 칼슘 함량이 113mg인데 깻잎은 그 2배가 넘는 거예요. 시금치와 비교하면 무려 7배나 많은 양입니다. 더 놀라운 건 깻잎의 칼슘은 흡수율도 매우 높아요. 우유의 칼슘 흡수율이 32% 정도인데 반해 깻잎 같은 녹색 채소의 칼슘 흡수율은 40-60%나 됩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깻잎의 칼슘이 더 많이 우리 몸에 흡수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깻잎 5장씩 6개월간 섭취한 65세 이상 여성들의 골밀도가 평균 3.2% 증가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어요. 이는 같은 기간 우유만 마신 그룹보다 1.8%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두 번째, 치매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마이너스 기억을 지키는 천연 뇌 영양제. 제 친구 아버님께서 올해 75세이신데 몇 달 전부터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어디에 뭘 두었는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부터라도 뇌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깻잎이 천연 치매 예방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들기름의 경우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해서 뇌신경세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깻잎도 들기름 못지않게 오메가3 함량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깻잎 백지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무려 3.5g나 들어있어요. 이는 호두보다도 많은 양이에요.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신경 전달 물질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뇌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깻잎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요. 바로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원래 로즈마리 허브에서 발견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깻잎에도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로즈마리의 은은하고 향긋한 냄새를 내는 바로 그 성분이 깻잎에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전통의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로즈마린산을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경도인 지장의 환자들의 기억력 점수가 평균 23% 향상되었다고 해요. 특히 단기 기억력과 언어 유창성에서 큰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로즈마린산이 우리 뇌에서 하는 일이 정말 놀라워요. 뇌세포의 대사 기능을 촉진시켜서 기억력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치매를 막아주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켜주거든요. 아세틸콜린은 뇌의 신경세포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로 기억, 학습, 집중력과 매우 관련이 높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대부분이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아세틸콜린 결핍으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현재 치매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 대부분이 이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서 뇌 안의 아세틸콜린 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해요. 즉, 깻잎을 먹는 것이 천연 치매 치료제를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깻잎 5장씩 2년간 꾸준히 섭취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7% 낮았다고 해요. 특히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용적이 또래보다 평균 8% 더 컸다는 놀라운 결과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 아버님께도 깻잎을 매일 드시라고 권해드렸는데 6개월 후에 만나보니 확실히 기억력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요즘 깻잎 먹고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항암 효과에 매우 좋습니다. 마이너스 암세포만 골라 제거하는 천연 항암제. 제 직장 선배 중에 40대 후반에 위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앞으로는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깻잎 속에는 피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국립암센터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이 몸속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암세포만을 골라서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일반적인 항암 치료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하지 못해서 정상세포까지 함께
공격해서 부작용이 심한데 피톨은 마치 정밀 유도 미사일처럼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실 연구에서 피톨 성분을 위암세포에 처리했더니 72시간 내에 암세포의 85%가 자연사했다고 해요. 반면 정상 위점막 세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항암제보다 훨씬 뛰어난 선택적 항암 효과라고 평가받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깻잎에는 피톨뿐만 아니라 다른 항암 성분들도 풍부하다는 거예요.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성분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발암물질들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특히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이라는 독성물질 아시죠? 이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 깻잎의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성분이 이런 독성물질을 중화시켜서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고기를 구워 먹지만 깻잎을 함께 먹는 사람들의 위암 발병률이 깻잎을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42% 낮았다고 해요. 이는 깻잎이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중화시킨다는 증거예요. 또한 깻잎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DNA 손상을 막아줘요. 활성산소는 세포의 DNA를 공격해서 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베타카로틴이 이를 중화시켜서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거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20년간의 추적 연구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주 5회 이상 깻잎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전체 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28% 낮았고 특히 소화기계 암이암, 대장암의 경우는 35%나 낮았다고 해요. 제 선배분도 수술 후 깻잎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는데 2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깻잎 덕분에 몸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소에 고기를 구워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가족력으로 암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깻잎과 함께 드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깻잎과 최악의 궁합 3가지. 첫 번째, 깻잎 장아찌 마이너스 나트륨 폭탄의 위험. 입맛이 없을 때 깻잎 장아찌 하나 올려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밥 반찬으로 즐겨 먹던 깻잎 장아찌에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깻잎 장아찌의 나트륨 함량은 백지당 무려 1800mg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최대 나트륨 섭취량인 2000mg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에요. 즉 깻잎 장아찌 100지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거의 다 섭취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깻잎 장아찌를 매일 드신 60대 여성분이 급성 고혈압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평소 혈압이 정상이셨는데 깻잎 장아찌를 매일 드시면서 혈압이 18만 110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만일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의 나트륨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혈관벽에 압력이 가해져서 고혈압이 발생합니다. 둘째, 혈관이 손상되면서 뇌졸중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셋째,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의 원인이 됩니다. 넷째, 신장에 무리를 주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깻잎 장아찌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방부제 때문인데요. 방부제는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고 오랜 시간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르빈산 칼륨이나 안식향산, 나트륨 같은 화학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부제를 계속해서 섭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면역력 체계에 방해가 되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둘째, 체내에 독성물질이 축적되어 간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해서 피부 트러블이나 호흡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넷째, 장내 유익균을 파괴해서 소화불량이나 변비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깻잎 장아찌를 먹는다면 되도록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직접 장아찌를 만들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만들 때도 소금과 설탕의 양을 줄이고 만든 후 빨리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잔류농약 마이너스 보이지 않는 독성의 위험.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잔류농약이 가장 많이 묻어있는 채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상추와 시금치, 그리고 우리가 자주 먹는 깻잎입니다.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로 적발된 건수가 무려 470건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것은 깻잎에서 기준치의 100배 이상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일반적으로 농약 기준치라는 것은 평생 먹어도 안전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 기준치의 100배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한 농장에서 생산된 깻잎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의 무려 150배나 검출되어 전량 폐기 처분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깻잎을 꾸준히 드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급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둘째,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약은 주로 간에서 해독되기 때문에 간에 큰 부담을 주거든요. 셋째, 신장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농약은 신장 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신부전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넷째, 호르몬 교란 물질로 작용해서 생식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면역력이 저하되어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런 잔류 농약이 몸속에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몇 년간 계속 섭취하다 보면 몸속에 독성 물질이 쌓여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마트에서 판매되는 채소를 대충 흐르는 물에 씻어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는다고 해서 잔류 농약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깻잎을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올바른 세척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깻잎을 찬물에 5분 정도 담고 두세요. 이때 물에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깻잎 뒷면까지 서로 비벼가며 꼼꼼히 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잔류 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신장 질환자 마이너스 칼륨 과다의 위험. 깻잎에는 칼륨과 엽산 등 다양한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칼륨 성분이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깻잎 백치당 칼륨 함량이 무려 500mg나 됩니다. 칼륨은 인체에 꼭 필요한 무기질로 신경 전달과 혈압 조절, 근육 수축 등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칼륨을 권장량보다 초과해서 섭취하더라도 신장에서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만성 신부전 환자나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투석 환자분이 깻잎을 좋아해서 매일 10장씩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가 있었어요. 검사 결과 혈중 칼륨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이 깻잎을 과다 섭취할 경우 체내에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근육 약화가 나타납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감각 이상이 생겨요. 손발이 저리거나 무감각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중기 증상으로는 심장 박동 이상이 발생합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요. 또한 호흡 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정맥이나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혈중 칼륨 농도가 7.0mql 이상 올라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장이 약한 분들은 깻잎을 아예 먹으면 안 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 정도에 따라 하루 1-2장 정도는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개인의 신장 기능 상태에 맞는 적절한 양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2.0mg/dl 이상이거나 사구 제어과율이 30mg/ml 이하인 분들은 깻잎 섭취를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영양사와 상담해서 저칼륨 식단을 짜는 것이 좋아요. 깻잎과 최고의 궁합 3가지. 첫 번째,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고단백질 식품으로 몸의 근육과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돼지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은 기력이 부족할 때 빠르게 에너지를 회복시켜줍니다. 하지만 돼지고기를 먹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동물성 지방입니다. 돼지고기를 그릴이나 숯불의 고온으로 조리하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바로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인데요. 하지만 이때 깻잎과 같이 먹으면 암 유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깻잎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이 돼지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불순물과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두부.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육류의 단백질을 대신해서 먹기 좋고, 육류에 비해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들에게 단백질 보충에 두부가 최고입니다. 또한 두부는 식물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갱년기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펩타이드 성분이 혈압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리놀레산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두부에는 항암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깻잎과 같이 먹게 되면 몸속에 떠도는 암세포와 독소를 없앨 수 있습니다. 깻잎 속에 함유된 피톨과 베타카로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몸속 독소인 활성산소와 염증을 싹 다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지. 가지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운동 및 변비 예방에 좋고, 가지에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깻잎에는 가지에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특히 깻잎의 풍부한 비타민은 시력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깻잎과 가지를 같이 섭취할 경우 체내에 유익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도 키워주기 때문에 깻잎 가지 볶음을 꾸준히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깻잎의 놀라운 효능과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깻잎은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식재료지만 올바르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잔류농약 제거를 위해 깻잎을 꼼꼼히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